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은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정치 프로파일링 코너부터 진행합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한 거 혹시 선거운동 현장에 계시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송파을이 이제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오십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단하고 네. 같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도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있고요. 정치권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연한데요. 그래서 오늘 코너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오늘 그 서울 지역구 현장 송파을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체감하시는 판세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럴 거고요.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초경합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장 분위기는 다 좋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이 송파 지역 보니까 정말 이 추위에도 많은 네. 분들이 또 온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접전이 네. 그 역전을 예고하듯이 아주 네. 뜨겁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정말 오랜 동안 박빙, 깻잎 반장 차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 참으로 특이한 선거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숨은 표를 끌어내는 것, 숨은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샤이 이재명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샤이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예. 반윤석열 비이재명 아. 요 층이 조금 꽤 계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아닌데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재명 후보한테 선뜻 네. 이렇게 지지 표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분들을 이제 지지를 획득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윤 비이 유권자들이 꽤 계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맞다면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장에 안 오시거나 혹은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뚜벅뚜벅 후보가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예.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최근 한 열흘 상관의 조사 추이를 보면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가 40% 넘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세에서 박빙 열세 그리고 지금은 경합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턱 밑에까지 간 것이 아니고 눈을 마주보는 정도의 초경합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최근 한 열흘 상간의 추세를 보면 아마도 이 하순쯤에는 네. 이달 하순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 반윤석열, 네. 반국민의힘 국정농단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네. 역시 경제 대통령 이재명, 그다음에 일하는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 불안하지 않는 대통령 이재명, 네. 이런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비전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시간이 거듭될수록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는 유권자들의 이제 결심들이 예. 이제 점점 임박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반대 감정보다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네. 이것을 정책과 비전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또다시 언론에서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데요. 지난 2012년에 김만배 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민주당 의원에게 보좌관을 통해서 2억 원을 전달했다. 이 문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요, 남욱 변호사가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예.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서 김만배 씨가 필요하다,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줬다는 그런 진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도 네. 또 보좌관도 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고 김만배 씨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요. 네. 그거는 녹취로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제3자격이죠. 네.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한테 그 용도로 줬다는 그런 이 진술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50억 클럽 110억 이제 박영수 특검은 딸을 통해서 50억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아파트를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떡시루에 해당하는 정말 큰 돈이 오간 것에 인허가 비리나 뭐 하여튼 이런 편의 제공이나 이런 어떤 대가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50억, 110억을 그냥 뭐 경력금 쪽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반드시 후보 부친의 대가성이죠. 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고 네.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하고 예. 단독주택을 팔고 그 아파트로 간 것인데요. 네. 아파트도 이 단독주택을 건매로 내놨다고 하지만 이미 아파트를 먼저 산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친도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네. 재산 공개를 해야 이런 것들이 또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떡시루라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김만배 씨가 네. 모 의원 보좌관한테 줬다는 남욱 씨의 진술은 네. 사실은 이것도 잘못이 있으면은 당연히 켜내고 엄벌해야 되지만은 네. 이것은 떡 고물입니다. 아하. 그래서 몸통이나 떡시루에 대한 수사를 네.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씨 부친 의혹 관련돼서는 네. 정말 이 용기 있게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특검을 요구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양당 간의 합의가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 통한 진실 규명도 민주당이나 후보도 대선이 끝나도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민주당과 후보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을 놓고 네.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고 있어요.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적폐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이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 쪽에 추천으로 네.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던 거거든요. 예. 그거는 국정농단을 전제로 한 국민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요. 이거는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거액에 대한 수사, 대가특성에 대한 수사가 본류인데 네. 여기에 전부 국민의힘 관계자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집중돼 있는데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지나치고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요. 네. 그 문제만 그 야당이 다수당 시절에 만들었던 네. 상설특검 등에 준해서 추천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네. 객관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민주당에서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종교 그리고 무속 관련 논란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서 당시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의혹을 받고 있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에 신천지에서 무더기로 당원 입당을 해서 윤 후보를 도왔다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거 사실과 다르다 법적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11일 날 1차 토론에서 완전히 그 거짓을 얘기를 한 거죠. 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지부가 반대를 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복지부의 누구냐 했더니 복지부 국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하. 장관은 요청을 하고 예. 국장 얘기 듣고 당시 검찰총장이 이것을 이 압수수색 영장을 연이어서 네. 발부하지 않고 경찰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와 소위 말해서 건진법사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 사람하고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 신천지 내부의 폭로에 의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윤석열 총장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주교는 영매이니까 여기를 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했다는 폭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진법사가 소위 말해서 또 이 전 국세청장 이현동의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을 동원한 DJ 비자금 수사 사건에 연루됐던 이현동이 수사받기 시작할 때 네. 이 복지재단을 만듭니다. 건진법사의 그 절과 한몸인 복지재단을. 네. 그래서 요게 전부 연관이 있고 이현동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동일 사건으로 9년을 받은 반면에 네. 윤석열 검사가 분리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말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주술이 결국은 분리기소라는 희한한 어떤 윤석열 검사의 판단까지 네. 이끌어내서 결국은 이현동을 무죄받게 한 이 사건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연달아 거부한 것은 이것은 주술에 의해서 이 조언을 윤석열 받고 검사가 듣고 한 것이다. 오판을 하고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